연습 문제 20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6개의 도시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앞에서 풀어본 거랑 좀 비슷한 유형이겠죠? 배관을 모두 연결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동 경로가 아니라 연결하는 게 목적인 문제니까 크루스칼 알고리즘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비용이 가장 적은 애부터 찾아가는 거였죠? 그래서 A랑 B 연결해주고, 자, 그 다음에 7이 하나 더 있습니다. F랑 2예요. 자, 그 다음에 7 다음으로 작은 숫자는 9네요. A랑 F니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자, 10 보면은 B랑 F니까 연결하지 않고 11 A랑 D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A랑 E 연결하지 않죠? 뭐 이렇게 뭐 11까지 왔는데 지금 연결하고 나서 보니까 C만 남아있잖아요. C랑 연결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저렴한 거 생각하면 B랑 연결하거나 D랑 연결하는 거 뭐 둘 다 가능하니까 뭐 D랑 이렇게 연결한다 생각하면 이렇게 12억 원짜리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20, 34, 12 더하면 46억 원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별거 아니지만 덧셈 하실 때 이리저리만 덧셈 하는 것도 그냥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해 보시면 6으로 끝나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뒤에 좀 더 복잡한 계산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02번. 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을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문제 잘 읽어보면 B 발전소에서 C 배전소를 거쳐 6개 지역구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B에서 C로 가고 나서 6개 지역구로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여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설치 비용이고 빈칸은 연결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자, 비용을 최소로 하는 거니까 앞서 푼 거랑 같은 유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B에서 애초에 연결할 수 있는 게 C밖에 없네요. 자, 17억 원에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C랑 이제 나머지 연결하는 건 비용이 저렴한 것들 위주로 이제 해보면 되겠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거 C랑 2죠. 자, 13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는 15예요. G랑 C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F랑 E 연결해주고, 자, 그 다음에 17이 작은 숫자인가요? G랑 F인데 G랑 F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죠. 17 건너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20 H랑 F 연결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21 D랑 F, D도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D랑도 이렇게 연결해주면, 자, 세볼까요? 하나 더 남았네요. 마지막에 남은 게 I 같아요. I 연결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저렴한 게 G랑 연결할 때 21억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연결하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리저리만 이번에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0이고 0이고 15, 15 더하면 0이죠. 자, 두 개 더하면 아마도 이리짜리 숫자 2로 끝날 텐데 제가 뭐 미리 못 봤었지만 2로 끝나는 게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확인해야겠죠. 30, 50, 80, 80에다가 42 더하니까 4번으로 골라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03번 같은 유형이죠. 숫자가 더 많아지고 복잡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푸는 방식은 단순하고 방식만 알면 무조건 맞힐 수 있는 유형이니까 반드시 맞춰야 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나와 있고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숫자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E랑 F. 자, 그 다음에 8, A랑 B. 그림은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연결될지 알고 깔끔하게 그리는 느낌보다는 그냥 연결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작은 숫자 혹시 8 다음에 뭐 9 한 자리 숫자 있는지 보니까 없죠? 자, 그러면 10 볼게요. C랑 E 10 연결하고 그 다음에 B랑 F도 10이네요. 그쵸?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네요. 자,
그림 이상해질까 걱정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10 다음에 11, A랑 F는 연결하면 안 되고 B랑 H, 자 이렇게 11에 연결하면 H까지 연결. 자, 지금 제가 연결을 이렇게 11까지 오다 보니까 7개, 6개네요. 제가 8개 연결되면 마지막 거 보려고 하는 건데 6개니까 하나만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B랑 C 연결할 필요 없죠. 11짜리. 11 끝났으면 이제 12 봅니다. B랑 E 연결할 필요 없고요. D랑 C, 자 요거네요. D랑 C가 12억 원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A, B, C, D, E, F, G만 남아있으니까 G랑 연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한 거 A랑 연결하면 13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림이 뭐 너무 막 그려지긴 했지만 숫자만 잘 골라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리저리 계산하는 걸로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5, 3, 0, 1. 1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5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죠. 자, 세 문제 정도만 요 유형을 다루고 있는데 요 정도면 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이니까. 대신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유형들 정리하실 때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04번으로 갈게요. 자, 출장지를 가기 위해서 도시 5개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최단 경로로 간다고 할 때의 이동 거리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나오고 숫자가 제시되어 있는데 일단은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일일이 따져보기 어려운 문제인지 먼저 보세요. 자, 보시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그림 상태에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경로가 특별히 있진 않습니다. 특별히 있진 않고 그러니까 길이 2개만 연결된 곳은 없는 그런 문제니까 일단은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데 단순하게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경우의 수가 몇 개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느낌으로도 가능하고 좀 다양하게 존재하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좀 몇 개 정도 있다. 만약에 이제 2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2가지 경우의 수 따져서 비교를 해서 답을 낼 것 같은데 경우의 수가 좀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게 예상이 되니까 이제는 좀 틀릴 걸 각오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중에서 좀 배제할 거 배제하면서 풀이를 하는 느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서 경로가 가장 긴 거리가 가장 긴 그런 경로를 보면은 A랑 B죠. 여기를 안 가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률로 이제 맡기는 건데 최단 거리를 계산할 때 뭐 여기 나와 있는 일부 거리 중에 어떤 애들이 뭐 빠지고 어떤 애들은 포함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장 긴 애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리고 좀 유난히 짧은 애가 있으면 여기서 제일 짧은 건 40이죠. 얘는 좀 포함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다 해볼게요. 그냥 감을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얘를 제가 배제하겠다. 자, 지웠죠. 그 다음에 긴 거, 회사에서 A로 가는 거, 이것도 배제하겠다. 자, 이렇게 2개나 배제하면 사실 경우의 수가 좀 많이 줄어들겠죠. 회사에서 B로 가고, 자, 그 다음에 E로 가서 돌아가는 경로는 없고, C로 간 다음에, 여기서도 A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일단 보시면, 이렇게 지금 길 2개를 지워버린 상태에서 보면 처음에 길 하나 고정되는 거 무조건 있고요. A랑 연결된 길 2개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무조건 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이동 경로도 이렇게 순환 서클, 순환 고리라고 했던 거 있죠. 이렇게 서클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닫힌 도형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런 길은 이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C랑 연결할 수 있는 거 B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지금 천천히 연습해보는 느낌이라서 자세히 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 닫힌 도형이 생기죠?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닫힌 도형이 안 생기는 경로를 바로바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지나가지 않는 경로 하나 더 생기고 그럼 C는 무조건 이렇게 가겠죠?
C 무조건 이렇게 가면 보세요. B 연결된 길 두 개죠. 그럼 B는 이제 나머지 길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2는 어때요? 2랑 연결된 길이 또 두 개밖에 안 남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서 생각하면 경로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크해서 풀이를 하면 자, 이리저리만 한번 더해서 답을 구분해 볼게요. 선택지 보니까 가능하겠죠? 자, 회사에서 B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이리저리만 생각합니다. 1 B에서 C 그 다음에 3이고 C에서 A 8 A에서 D 6 D에서 그 다음에 2로 가죠. D에서 2로 가는 건 40, 0 2에서 출장지로 가는 거 44니까 4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다 더해주면 0, 0 자, 4 더하기 8이니까 2로 끝나겠죠? 정답 2번. 틀리더라도 이렇게 고르고 가는 거예요. 뭐 실제로 정답이 나오긴 했지만 틀리더라도 이렇게 풀고 빨리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끝자리만 계산하는 것도 그냥 기회가 됐으니까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 한번 해봤는데 좀 다르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일단 좀 확실히 길었던 A랑 B는 똑같이 지우면서 가볼게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지워봅시다. 자, 그 다음에 짧은 걸 포함하는 느낌으로 이번엔 해볼까요? D와 E를 연결하는 여기를 무조건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요 다음에는 경우의 수가 확실하게 추려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B로 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 아까 정답이었던 요 경로 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에 A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경로도 가능해 보이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요.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나와요.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나오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저는 경우의 수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 텐데 그 비교하는 경우도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회사에서 자 B, C, A 아까 정답이었어요. 이게 D, E 출장지로 가는 요 경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사에서 A로 가고 그 다음에 C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E, D 출장지로 가는 이런 루트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만약에 보였다. 그러면 뭐 실전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어쨌든 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할 거니까 저는 여기에서는 계산을 해볼 텐데 이렇게 갑니다. 뭐냐면 B랑 C, B랑 C, A랑 C, C랑 A 이렇게 보면은 공통으로 겹치는 루트가 있어요. D랑 E, E랑 D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은 어차피 겹치는 루트니까 거리를 체크하지 않아도 돼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루트 있죠. 순서 바뀌는 것까지 고려해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루트는 대소 비교할 때는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배제하고 풀이를 합니다. 회사에서 B 61, 회사에서 A는 66이고요. 자, A에서 D는 46, B에서 E도 46. 요건 마침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E에서 출장지가 44, D에서 출장지가 45. 자, 지금 제가 차이가 나는 부분만 숫자를 써봤는데 확실히 위쪽 부분이 요 숫자의 합이 더 적으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는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만 체크해서 요 첫 번째 케이스로 한번 내가 답을 내보겠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남은 애들 더 체크해서 경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한해서 지금처럼 접근을 하면 두 가지 방법 다 정답이 2번으로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뭐 한 번에 이렇게 추려지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남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가 추려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둘 다 어느 정도 틀릴 걸 감수하고 접근을 한 건데 그냥 마침 하나가 딱 떨어졌을 때 우리가 금방 계산이 되었고 두 개가 남아서 두 개는 확인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해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 확인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안 풀어서 경우의 수를 3개, 4개, 5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설령 마치더라도 손해를 보는 느낌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두 가지만 체크해보고 답을 고르고 넘어가자는 전략을 계속 취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려도 어쩔 수 없고 내가 너무 과하게 이제 배제하진 않았는지 자 어떤 애를 포함하고 어떤 애를 배제한다는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편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껴간다라는 생각으로 감을 잡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03번까지 풀어봤던 유형보다는 확실히 많이들 어려워하는 유형이어서 좀 이렇게 가능한 케이스를 몇 가지 잡아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넘어갑니다. 205번, 206번입니다. 저희 아까도 예제에서 이 경로 찾는 문제에서 비용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세트로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은 문제니까 문제 구성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풀이해 주시면 되고 전략적으로는 205번은 최단거리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대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206번은 그 거리로 갔을 때 주유비를 고르라고 하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계산해 주면 되죠. 얘는 괜찮아요. 어렵지 않은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주면 되고 다만 이게 최단거리가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그냥 계산을 하라라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계산하는 느낌으로 여기 나와 있는 연비 이용해서 다시 계산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연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숫자로 나와서 이런 건 풀만 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뒤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런 판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그때그때 하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205번부터 저희는 풀어볼게요. 자, 상황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출발해서 모든 곳을 다 거쳐 회사로 돌아오니까 중간에 이런 곳들을 한 번씩 방문해야 되고 한 도시는 한 번만 방문할 수 있다, 지날 수 있다라는 조건이 특별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이제 보는데 지나쳐 가는 곳들 중에서 길이 두 개만 연결된 곳이 있는지 보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자, 요거 연비 계산해야 되니까 제가 요 경로 구분되게 좀 옆에다가 이렇게 좀 그릴게요. 요거 B랑 연결된 길이 두 개니까 요 경로 이용해야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C랑 이렇게 연결된 길 두 개니까 그냥 둘 다 무조건 이용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C도 연결된 길이 두 개예요. E랑 그리고 B랑. 그러니까 E랑 연결된 길도 얘도 무조건 이용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시작하는 거죠. 얘네를 무조건 연결하고 시작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출발해서 어떤 애들을 거쳐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일정이죠. 이때 거리는 회사에서 동그라미 세모 회사로 가는 거나 세모 동그라미 회사로 가는 거나 거리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배열만 바꿀 뿐이지 거리는 똑같은 거라서 이렇게 배열을 바꾸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경우의 수로 보시면 되니까 회사에서 B가 연결되었죠. 이거를 마지막에 B에서 회사로 가는 걸로 해도 되지만 그냥 회사에서 출발해서 B로 온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사에서 B, C, E까지는 그냥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경우의 수가 뭔지 보는 건데 아직은 회사에 들어갈 때가 아니죠. 자, 회사에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니까 이제 E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D로 갔다가 A로 갔다가 회사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A를 먼저 갔다가 D를 갔다가 회사로 가는 경우의 수니까 E 다음에 자, EA, ED, A에서 다시 D, D에서 A, 그 다음에 다시 회사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문제는 그냥 여기서 배제하는 느낌보다는 둘 다 그냥 해봅니다. 아까처럼 차이 나는 부분만 비교할 거예요. A에서 E 187. 아마도 너무 큰 숫자니까 얘가 배제될 것 같기는 하죠. E에서 D 148. 차이 많이 납니다. A에서 D는 공통이에요. D에서 회사 보겠습니다. D에서 회사 175. 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 A 150. 자,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아래쪽 경로가 훨씬 더 짧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경로를 이용한다라는 거 저희 이제 알았고요. 어차피 206번에서 저희가 결국에는 주유비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숫자들 좀 다 미리 체크해 볼게요. 회사에서 B 170, B에서 C 이게 약간 비대칭이거든요. 회사에서부터 나열되고 오른쪽으로는 A, B, C로 나열되니까 비대칭이에요. 그럴 때 실수 많이 하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수 많이 한다라는 건 이제 제가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 진행해 봤을 때 공통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어서 한 번씩 그냥 굳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A에서 D 172. 자, 그러면 계산이 됐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자, 205번에 나와 있는 대로 최단거리 계산해 봐라는 형태의 문제에서는요.
지금 요 아래쪽에 적어 놓은 숫자들 다 더하면 되는데 1위 자리만 더한다고 생각하면 0으로 끝나니까 깔끔하게 자 5번이 그냥 정답이다가 이렇게 골라지겠죠. 네, 그 다음에 206번 봤을 때 주유비를 골라라 라고 하죠. 거리를 연비로 나누는 이 공식은 너무 많이 쓴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휘발유 가격은 1,000원이니까 자 이렇게 계산해 줄 거고 연비는 10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서 숫자가 10분의 1 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 고속도로는 절반으로 빼줘야 되니까 그 두 개만 구분을 잘하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B로 가는 거는 고속도로니까 절반이죠. 85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B에서 C 국도니까 그대로 C에서 E도 그대로 E에서 D 고속도로니까 절반 74 D에서 A 국도죠. 172 그대로 자 그 다음에 A에서 회사는 고속도로니까 절반 75입니다. 자 이렇게 다 더해준 다음에 1,000원 곱하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릿수 조정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제가 어떻게 나눴냐면 그냥 2로 나누고 1로 나누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20, 10이니까 자릿수 조정을 해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그냥 덧셈 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어차피 1,000원 곱하는 거니까 뭐 한 끝자리 계산하긴 좀 애매하군요. 600원으로 끝나서 자 그냥 한번 마저 해봅시다. 18.5 30.5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24.6 더하면 이렇게 먼저 더할게요. 38 더해주면 62.6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봤는데 앞에서 계산한 최단 거리로 그대로 풀이를 하는 거라서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좀 추가로 하면 되는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07번. 자,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 길이 좀 더 많고 복잡하죠? 확실히 경우의 수가 많을 거라는 게 좀 보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을 거라는 게 좀 보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좀 배제할 거 배제하면서 풀이를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틀린 풀이를 미리 알려줄게요. 틀린 풀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대체로 접근하냐 이렇게 숫자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확실히 적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은 좀 포함하는 느낌으로 가게 되고 긴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배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데 당연히도 가장 긴 거리여도 다른 조합에 의해서 얘가 포함되는 게 더 짧은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긴 경로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경우에는 틀릴 가능성이 존재는 해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항상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어떤 느낌으로 고민하는지만 설명을 드리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경로들은 지금 보시면 1 차이, 2 차이, 3 차이 제일 긴 거랑 비교했을 때 어차피 1, 2, 3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면 이런 1, 2, 3 차이는 다른 경로를 선택할 때 뭐 9냐 5냐 이런 거 하나만 딱 봐도 4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의 조합에 의해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지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짧은 애들은 어때요? 3, 5, 5. 이런 애들은 나머지 애들이랑 비교하면 6 차이, 3 차이, 뭐 10 정도 차이 나는 애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포함되면 설령 몇 개, 긴 게 더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아질 거라는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긴 거를 배제하고 짧은 걸 포함하는 건 보이는 대로 편한 대로 가면 되는데요. 항상 그렇게 가더라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둬야 되고 이제 선택을 자꾸 하고 틀려도 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푸는 건데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긴 애들은 좀 다 비슷비슷하지만 짧은 애들은 좀 유독 짧은 느낌이다라고 하면 제일 짧은 애들부터 하나씩 좀 포함하는 느낌으로 가봅니다. 그 다음에 자 B랑 C 그럼 요 경로 다 이렇게 한 번에 가는 느낌이 될 수 있겠죠? F랑 D까지도 계속 이대로 짧은 것만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럼 틀릴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는 거니까 그냥 요 정도에서 만족하고 볼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일단 한 곳을 두 번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길들을 확정하게 되었을 때 이용하지 않는 길들이 바로 생깁니다. 예를 들면 B랑 D는 연결하면 닫힌 도형이 생기죠. 이런 애들은 연결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B 어때요? B랑 연결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회사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C를 중심으로 보시면 C랑 연결된 길들 중에서 두 개를 이미 이용하니까 나머지 둘은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F도 마찬가지죠. F랑 연결된 길이 다 나왔으니까 이 중간의 길들은 다 이용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지워놓고 보니까 또 어떻죠? E랑 연결된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회사에서 E 그리고 E에서 A 이렇게 두 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랑 연결된 길 두 개 다 나왔으니까 이런 길들도 이용하지 않는 거죠. A랑 연결할 수 있는 길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D. 끝났습니다. 그냥 경우의 수 이거 하나 나오네요. 자, 이 하나 남아있다라는 걸 이렇게 빠르게 체크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하나 지우는 과정을 X도 여러 개 표시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부지런히 이런 것들을 지워나가고 포함시키는 행위를 해야 이런 게 좀 익숙해지셔야 풀이 과정이 단축될 거니까 연습 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걸로 경우의 수 거리 한번 재보겠습니다. 회사에서 B, B에서 C 아까 포함됐고 우리가 표시한 것까지 다 하면 D까지 가죠. D에서 A 10자리, A에서 E 6자리, E에서 회사 16자리 이렇게 포함되네요. 자, 1위 자리만 계산해 보면 0, 0, 8, 20이니까 또 0. 자, 60으로 그러면 계산이 되나 봅니다. 2번 답 고르면 되고 마침 정답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긴 경로를 배제하는 쪽으로 처음에 갔다면 제가 틀린 거 아까 얘기해 준다고 했었죠? 긴 경로를 배제하는 느낌으로 만약에 두 개만 이렇게 지웠어도 확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좀 눈에 두드러지는 부분을 기준으로 풀이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많이 풀어보고 자꾸 틀려도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08, 209번. 자, 계속 비슷한 걸 연습하는 문제인데요. 자, 20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도에서 회사에서 출발해서 5곳을 모두 방문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일정입니다. 최단 거리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연료비를 계산하는 형태로 이어지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막 그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해볼게요. 일단 최단 거리 계산할 건데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쉬웠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D로 가는 거, 자, 요거 무조건 포함이에요. 길이 두 개밖에 없죠. D에서 E도 마찬가지. 그래서 회사에서 D, D에서 E, E에서 B까지는 고정이고 이렇게 온 다음에 B에서 C, A 회사로 가는지 B에서 A, C 회사로 가는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저는 그냥 계산합니다. A, C 회사, C, A 회사 이렇게. 그럼 차이 나는 부분만 먼저 계산한다고 했어요. 자, A, B는 22, B, C는 16, A 회사는 13, C 회사는 15. 자, 아래쪽이 더 짧을 테니까 아래쪽을 채택합니다. 자, 거리 체크해 볼게요. 회사에서 D 24, D에서 E 12, E에서 B는요 6. 자, 그 다음에 C에서 A 자 8. 그럼 요것들 덧셈해 주면 최단 거리 계산되겠죠? 선택지는 좀 일부러 1위짜리 덧셈하는 거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겹치지 않는 거 위주로 좀 많이 배치를 해둔 것 같아요. 자, 보면 6, 2, 8, 6, 9 9로 끝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79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209번에서 자, 연료비를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연비를 봐야겠죠? 자, 일반도로 먼저 할게요. 일반도로. 표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회사에서 D, E, B. 그 다음에 C로 갔죠?
CA 이렇게 갔네요.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10인데 여기서 일반 도로는 A 회사 AC 제일 뒤에 있는 거니까 요 두 개 더하면 2.1 더해서 21, 10으로 나누면 2.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줄 점선으로 이어져 있는 거는 여기서 B에서 2만 이용하게 되는데요. B에서 2는 점선이니까 15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15분의 16이 되죠?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자, 이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맞아 봅니다. B에서 2는 거리가 6이었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15분의 6이고요. 계산한 것 좀 이렇게 지워 놓을게요. 남아있는 거 계산해 주시면 40, 50인데 이 52는 비포장 도로니까 13으로 나누게 되고 마침 이게 딱 나눠 떨어지죠, 4. 그래서 요만큼의 이제 연료를 사용하는 거라서 4 더하기 2.1 더하기 자 15분의 6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1,500원을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좀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6,000원이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600원이 6,000원 600원 600원이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6.1 곱하기 1,500원이니까 자 계산하면 9,150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두 개 더해주면 9,750원 4번으로 답이 나오겠죠. 계산이 복잡한 숫자인 건 아니지만 뭐 번거롭긴 했고 계산 과정에서 풀이 시간을 아낄 만한 요소는 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소수점 뭐 100의자리 이하만 계산하면 됐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550원 겹치는 것도 있어서 그냥 다 계산을 해보는 쪽으로 처음부터 가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0번 볼게요. 자, 210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접근할지 잘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회사에서 출발해서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5지점을 방문하고 마지막 방문지에서 그냥 마무리하는 회사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회사에서 마지막에 회사로 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A, B, C, D, E 이렇게 계산하고 그냥 거리만 체크하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만 나와도 조금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복습하실 때 회사로 돌아오는 일정 말고 회사에서 그냥 출장지 5곳 방문하고 마무리하는 일정 있죠. 그 상태로도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 이런 유형을 많이 연습해 볼 수 없잖아요. 시중에 있는 교재 사면 한 권의 교재에 이 유형의 문제가 한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교재들도 있어서 막상 특정 유형을 연습하자라고 하면 시중에 있는 교재로 연습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형별로 정리해서 공부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요거 외에도 또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복습을 통해서 사전에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일단 하나 기억해 두실 거는 뭐 결과론적인 예약이긴 하지만 저는 뭐 이런 요소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거리들 간의 이제 격차가 되게 심한데 회사에서 A로 가는 거리가 좀 유달리 길죠. 유달리 길기 때문에 얘를 안 간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경로가 좀 이렇게 정해지는 것들이 나와요. 회사로 갈 수 있는 길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게 연결되고 A 회사 연결 안 하면 요렇게 두 개 연결되고 그러면 이제 가능한 건 B에서 E로 그 다음에 D에서 C로 가는 요 경로가 일단 딱 보이거든요. 요거 하나만 지우면 경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회사에서 C 42, C에서 D 36, D에서 A 24, A에서 E 60, E에서 B, B에서 회사 45. 요렇게 되는데 자, 계산하면 90, 150, 150, 그 다음에 여기가 60이죠. 그럼 102 되니까 계산하면 252가 나와요.
자, 되게 쉽게 252를 찾았나 했는데 252가 선택지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이게 만약에 252가 선택지에 있었으면 저는 틀릴 거 감수하고 그냥 252 찍고 넘어가요. 왜냐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죠. 자, 이러면 당연히 일단 답은 다른 조합일 테고 이렇게 판단해야죠. 회사에서 A로 가는 경로를 배제하고 풀었더니 답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포함되는 경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A로 가는 경로가 무조건 포함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할 걸 생각해야 되겠네 라는 식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방금 지웠던 요 거리가 무조건 포함되는 쪽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뭐 똑같이 이제 마저 마무리를 하면 비슷한 접근을 하면 A에서 E가 이제 차순위로 두 번째로 숫자가 높죠. 크죠? 얘를 지워볼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버리면 자 A에서 D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게 좀 보이죠? A에서 D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길 하나 지운 것만으로는 경로가 깔끔하게는 안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짧은 애들 포함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7, C, BC, 이런 거. 그 다음에 30, D, 이런 거. 그럼 좀 윤곽이 이제 좀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경우도 가능하겠구나. 보고, 자, 그냥 정답 내는 거죠. 자, 틀려도 괜찮아요. 자, 72, 자, BC.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A, A에서 D, 24, D에서 2. 자, 지금은 일부러 이리저리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쨌든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로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려고요. 정답만 찾는다고 생각하면 이리저리만 하셔도 됩니다. 2에서 C, 39, C에서 B, 27, B에서 회사, B에서 회사 45. 자,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하기 싫죠? 자, 66, 90, 자, 102, 자, 135니까 더해주면 237 나오네요. 자, 그럼 얘가 있으면 고르겠죠. 생각보다 아까랑 거리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이유는 72를 배제하고 가니까 남아있는 경로 중에서 꽤 긴 애들만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졌던 거죠. 다시 보면 72를 배제하고 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경우의 수가 그러면 이거밖에 없잖아 라는 느낌으로 풀었죠. 자, 그때 제가 이용하는 경로를 동그라미로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CD, 자, CD 요거, 그 다음에 DA, 자, 요거, 그 다음에 AE 요것들 이렇게 좀 표시하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시한 숫자들 중에서 24 제외하고는 되게 큰 숫자들 위주로만 고르게 됐죠. 그래서 27, 30, 39처럼 좀 상대적으로 짧다고 할 수 있는 애들이 꽤 많이 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요게 포함되고 다른 애들의 조합으로 가면은 거리가 짧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자, 이 문제 좀 다양한 각도로 보고 계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 되게 많이 지나가죠? 이런 것처럼 고민을 좀 하다 보면, 계산하다 보면, 경우의 수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문제라서 계속 강조했지만 틀려도 되니까 그냥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선택을 해줘야 되는, 그래야만 하는 문제고요. 실제로 이런 유형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수학이라는 학문을 깊게 공부하면 배워요. 거기서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이미 수학의 그 천재들이 되게 뛰어나신 천재들이 이 유형은 특별하게 어떻게 공식처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얘기하고 대신에 경우의 수를 좀 줄여서 푸는 방식이 효과적이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사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이런 풀이 방법이 저만의 풀이 방법인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많이 했었던 그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사실 요 유형을 이런 느낌으로 풀라라고 그 과목에서도 약간은 이렇게 러프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 본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제 개인적인 감상은 이게 이런 식으로 푸는데 틀린다, 틀릴 만한 문제라는 거고 맞춰도 손해다라는
생각으로 내 방법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으로 틀려도 좋으니까 빠르게 배제할 거 배제하고 포함시킬 거 포함시키면서 빠르게 답을 내는 게 어쨌든 결론을 빨리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는 거 여러 번 강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210번까지 해설하는 걸로 하고요. 남은 문제는 다음 교육대에 이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복습해 보시고 뒤에 이어지는 문제들 봐주시면 되는데 경로 찾는 문제는 이제 하나 정도 남아서 연습해 본 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